월동 장비를 챙기고 제설 작업에 지장을 주는 간선 도로변 주차는 삼가합니다. 또 눈길에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교차로나 건널목, 커브길에서는 특히 속도를 줄여 운행합니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배구 V리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남자부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이 4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홈팀 KB손해보험은 최하위에 최근 6연패를 기록 중이라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정팀 대한항공은 지난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만큼 오늘 상승세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경기는 KB손해보험이 앞서고 있습니다. 4세트가 진행 중이고요. 세트스코어 2대1로 KB손해보험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도 보죠. IBK 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세 차례 맞대결은 모두 IBK 기업은행의 승리인데요. 오늘은 이변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도 역시 4세트가 진행 중인데요. 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손흥민이 팀이 선정한 이달의 골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1일 손흥민이 본버스전에서 기록한 득점이 12월의 골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12호 골인 이 골은 이달의 골 선정 투표에서 46%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2023-2024 시즌 전반기 올해의 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일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로 꼽히는 프란츠 베켄바워 바이에른 뮌헨 명예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켄바워는 13세에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해 팀의 4차례 리그 우승과 유럽형컵 3연패를 이끌었고 월드컵에서는 국가대표팀 주장과 감독으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염기훈 감독 대행이 정식 사령탑으로 승격 선임돼 2024년부터 2시즌간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류현진이 올해도 변함없이 한화 동료들과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2023 시즌을 마치고 귀국했던 류현진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어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장민재, 남지민, 김기준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습니다. 4명은 오늘부터 오키나와 현지에서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나서고 한화 투수 이태양과 이민우도 오키나와에서 따로 훈련하다가 추후 합류합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간 농구 오늘도 KBL 경기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두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KCC와 현대모비스가 맞붙고 있는데요. 4쿼터 현재 KCC가 83대 7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라거나 선수가 이미 더블을 달성을 했고요. 이호연 선수가 어시스트 6개를 기록 중이고 창원에서는 LG와 SK가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SK가 4쿼터를 8대 3으로 앞서면서 55대 52로 승부를 뒤집었고요.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아셈마레이가 벌써 리바운드를 21개나 걷어냈고 SK에서는 오세근 선수가 리바운드를 11개 걷어내면서 팀의 리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서울 SK가 만약에 오늘도 이기면 12연승째죠. 네, 마지막 패배가 이제 12월 12일이었어요. DB에게 82대 91로 진 이후에 11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뭐 그 사이에 평균 실점이 70.3점, 10개 구단 중 단연 1위였습니다. 뭐 2위인 LG, KT보다도 10점 가량 낮을 정도로 이 수비의 팀으로 거듭나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우승 후보 가장 강력한 SK를 언제나 그래서 진짜 치고 올라왔네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기세면은 뭐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도. 네, 오늘도 사실 그 김선영 선수가 2경기 발목 부상으로 결정했거든요. 네. 오늘도 돌아왔는데 또 좀 다쳤어요. 안타깝게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우섭 선수가 나와서 또 빈자리를 메워줬고 이제 허일영 선수도 무릎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또 대체 자원들의 역할이 워낙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뭐 SK는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네. 네, 지금 뭐 두 자리 연승을 넘어서 또 15연승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LG가 현재 이제 3위고 네. SK를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고 워낙 또 요즘 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기 때문에 SK나 창원 둘 다 승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SK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사실 뭐 선수들 다 잘해주고 있지만 특히 초반에 융화되는데 좀 어려움을 보였던 오세근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죠. 네, 오세근 선수가 뭐 최근에 뭐 오늘 경기도 그렇지만 리바운드라든지 꾸준히 참 열심히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만 해도 사실 그동안의 팀에서는 본인이 공을 갖고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원희의 움직임을 맞추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본인 몸 상태도 안 좋았고 그러다 마음고생도 심했었는데 그래도 동료들이 또 따뜻하게 또 배려해주고 또 격려해준 덕분에 잘 녹아들었고요. 네. 뭐 최근 경기를 봐도 이 선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SK 초반 뭐 부진이라면 부진까지 지켜봤을 때 체력적 부담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이제 해외까지 계속 원정을 다니는 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 선수들이 지치고 좀 그 기세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연승인데 지금도 사실 지금 녹록한 일정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작년 12월 12일부터 또 1월 11일까지 31일 동안 KBL 경기만 14경기고 그다음에 이 EASL까지 포함을 하면 필리핀 원정 15경기거든요. 15경기. 이틀에 한 번씩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정인데 역시나 이렇게 연승을 달릴 수 있는 건 뭐 항상 또 준비된 그런 게임 플랜도 좋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체 자원들의 역할 이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뭐 김선영 선수 빠졌고 허일영 선수도 빠져 있고 또 사실 자밀 원희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은데 뭐 네. 그만큼 전인철 감독은 다양한 뭐 수를 가지고 있고 또 언제든 뭐 자기의 백넘버를 불렀을 때 이렇게 뛰쳐나와서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벤치 멤버들의 역할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뭐 아까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박재민 위원의 말처럼 오늘은 강적입니다. LG도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상승세가 SK보다는 좀 못한 모양새예요. 네, 일단 아산마레이 선수가 이 부상을 당한 것이 가장 컸어요. 이 무릎의 골몽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좀 어려웠었는데 네. 이 선수가 빠진 경기에서도 그렇고 출전이 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조직력이 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대체 외국 선수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후안텔로 이 선수도 에너지를 아직 못 발휘하고 있어요. 평균 6점 정도로 굉장히 무한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에서 좀 경기를 잘하다가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하지만 뭐 마레이 선수가 100%로 돌아온다면은 다시 한번 또 피치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오늘은 정말 만만치 않은 두 팀이 만난 만큼 정말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 경기 좀 주목받는 이유 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나 이관희 선수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엄청난 또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개인 SNS도 이제 팔로워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흥행몰이에 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또 오늘 이관희 선수를 막기 위해서 양우섭 선수가 아주 강하게 수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이때 또 이관희 선수가 또 굉장히 으르렁 또 발끈했나요? 네, 발끈해서 심판이 또 중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관희 선수도 있고 저스틴 구탕, 정희재 이렇게 또 좀 잘생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LG의 관중 증가율이 올 시즌 현재 1위. 네, LG는 뭐 지금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농구 얘기를 거의 못해요. 다들 지루해서. 네. 근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농구 얘기를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이관희 선수 얘기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야, 예능 프로그램이 네, 어떤 선수냐.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스포츠 출연했던 선수다. 네. 뭐 어깨 동무하고 네. 어깨 치면서 뭐 열심히 하라 이렇게 조언 정도 해주는 사이다. 반말도 한다. 네. 가끔. 핸드폰도 보여주면서 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관희 선수가 뭐 우리야 사실 농구 팬들이니까 네. 으르렁대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은 예능에 나올 때는 그렇게 섬세하고 또 그렇게 자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안 봤는데 그 보신 분들이 이제 저 농구 팬들은 이관희 선수의 캐릭터를 알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열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발끈하는지.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똑같이 한다. 아. 그게 굉장히 재밌나 보더라고요. 네. 독특한 캐릭터죠. 네. 아무튼 이관희 선수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능에만 나오시지 말고 또 이제 시즌 끝나면은 스포츠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펼쳐지는 경기 부산 KCC 대 울산 현대 모비스의 경기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죠. 네, 5위와 6위의 대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최근 흐름이 또 양팀 모두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또 많은 이목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KCC가 89대 79로 앞서 있습니다. 자, 모비스는 이제 창원 LG에게는 지긴 했지만 또 그 전에 토요일에 열렸던 백투백 첫 번째 경기 수원 KT를 상대로는 또 극적인 승리를 따냈고요. KCC는 7연승 이후에 3연패 하지만 또 지난 경기를 잡아내긴 했지만 뭐 여러모로 순위 싸움을 감안했을 때 오늘 경기는 이기는 팀이 1승 이상의 좀 가치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KCC가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상.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안 보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순위표를 자세히 보시면 네. 5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전천지 감독도 매 경기마다 약간 좀 불만 섞인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초반에 이제 쿼터 출발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나오는데 실책도 많고요. 또 이 승부처에서 질서 정연하지 못한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라거나 선수가 골 밑에서 상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많이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다양성을 갖고 경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 이 부분을 좀 교통 정리를 못한다면은 이 플레이오프처럼 이렇게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단기전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현재까지의 팀 순위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원주 DB가 높게 쌓아올린 산성이 아직까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서울 SK가 3경기 차로 2위에 오늘 지금 경기를 LG와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 KT와 방금 말씀드린 창원 LG가 공동 3위에 있고요. 만약에 오늘 서울 SK가 지고 창원 LG가 이긴다면은 두 팀의 경기 차는 2경기 반에서 1경기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위에는 네, 방금 손대범 의원이 응원했던 부산 KCC가 올라가 있고요. 6위에 울산 현대모비스, 7위 안양 정관장, 8위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고양 소노가 지금 공동 8위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좀 기분 좋은 연승을 이어간다면 안양 정관장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10위는 서울 삼성이 현재 내려앉아서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SK가 11연승인데도 DB는 여전히 선두입니다. DB 대단해요. 네. 그래서 초반에 뭐 벌어놓은 승수가 워낙 많고 또 연패도 사실 길지 않았죠. 네, 그리고 또 박일웅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25점, 생애 최다 득점 올렸는데 뭐 DB도 이제 SK의 연승 이유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박일웅 선수도 그렇고 최승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제프 이지도 그렇고 이 벤치 자원들이 주전들 빠졌을 때 워낙 그 시간을 잘 메우다 보니까 아예 뭐 약점이 없는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김주성 감독도 본인이 선수 생활 때 했던 것처럼 굉장히 또 세밀한 이 작전 지시를 통해서 DB의 상승세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순위표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대구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예, 최하위였다가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1승 12패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네. 그 뒤에 17경기에서 9승 8패입니다. 3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휴식기에 접어들었는데 초반에 그 막막함을 생각하면 놀라운 반전이 날 수도 네. 있죠. 또 최근에 보면은 이 맥스웰 선수라고 새 외국 선수가 합류하면서 그 뒤로 수비 조직력도 촘촘해졌고 또 국내 선수들 역시나 좀 자신감 있게 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김낙현 선수와 벨랑겔 선수가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은 이 초반만큼의 암담함은 벗어나서 좀 중위권들의 고춧가루 뿌리는 팀이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플레이오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구계 소식 중에 하나가 그 팬들이 KBL에 항의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오쿠아노 선수의 징계 관련 사안 때문이었죠. 그렇죠. 네, 이 오노아쿠 선수가
정관장의 렌즈 아반도라는 선수를 네. 공중에서 떴을 때 이제 밀면서 이 아반도가 공중에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허리뼈가 골절이 됐고 또 뇌진탕 부상까지 복합적인 부상을 입으면서 뭐 한 달 동안 거의 꼼짝도 못하는 중상을 입었거든요. 자, 그런데 KBL은 뭐 오나쿠에게 딱 300만 원 재지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출장 정지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KBL 팬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이 이거는 뭐 편파적인 징계다. 그리고 굉장히 또 좀 부실한 대처다. 네. 이렇게 좀 화가 좀 나셨고 그러면서 결국 트럭 시위를 또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여론들이 사실 이번 KBL의 판단에 대해서 또 오나쿠의 뭐 대처 그다음에 또 그 당시의 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좀 심각해 보이긴 했거든요. 너무나 고의성이 짙은 파울이었고 또 더군다나 그 파울을 당한 선수가 꽤나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데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이 징계나 대처 자체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타이밍도 너무 늦어가지고 사과를 하니 안 하는 게 안 하니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원래 아반도 선수가 이제 필리핀 국가대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팬들은 물론이고 대사관에서도 걱정이 많을 정도로 좀 약간 중대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아반도 선수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소송까지 갈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만큼 약간 먼저 저지른 선수가 혹은 구단 차원에서 먼저 빨리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민기적거리다가 더 화를 키운 느낌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선수들 교육을 나가면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잘못하면은 빨리 반성하고 사과해라 변명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영어로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Say sorry. 네. 퀵클리. 아니 그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지금 이제 10년 전이죠, 딱. 그렇죠. 딱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건이 있죠. 이 서울 SKC는 에런 헤인즈 선수가 이제 김민구 선수 당시 KCC였는데 뒤에서 빡 달려들어서 네. 몸통으로 이제 강하게 박치기를 했어요. 몸통 박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김민구 선수가 그 충격으로 이제 뒤통수가 거의 등까지 젖혀지면서 굉장히 크게 다칠 뻔했었는데 이때 여론이 정말 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지적을 받았고 헤인즈가 KBL로부터 2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 원이었는데 SK도 이제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김민구 선수는 뭐 그 당시 이제 자라난 새싹이었고 그래서 SK가 자체적으로 3경기 출장 정지를 더 줬습니다. 네. 5게임 못 나왔고 그 당시 SK 단장 그다음에 문경은 감독 헤인즈가 공식 사과 자리를 마련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사과를 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부상이 야기된 플레이를 했는데 오히려 손방망이 처벌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필리핀 출신이어서 그러냐 대상이 아시아 쿼터라서 그러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KBL의 어린이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린 팬들에게 좀 실망시키는 그런 결정은 안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플레이도 조금씩 동업자 정신을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 KBL에서 이렇게 그 팬들이 바라보기에 가벼운 처벌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참 의문이죠, 사실은. 네. 이게 과거 사례가 분명히 재정위원회, 저도 재정위원이긴 했지만 과거 사례를 꼭 비교를 해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이 나온 것은 좀 약간 좀 많은 의혹을 좀 사기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헤인즈와 김민구 사건에 대해서 2013년에 나왔던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만약에 NBA였으면 어느 정도였거든요. 그럼 뭐 최소 5경기에 $2만 벌금이 부과가 됐을 것이다. 막 이런 이제 NBA 사례를 비추면서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그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10년 사이에 모든 것이 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팬들은 더욱더 이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좀 자성의 계기 혹은 이제 성찰의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KBL은 그나저나 올스타 휴식기에 곧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일정이 있습니다. SK KCC 경기 이후에 올스타전이 열리게 되고요. 또 짧은 휴식기를 맞이합니다. 올스타는 항상 뭐 KBL 최고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번 올스타전도 3분 만에 5,561석이 다 매진이 됐고요. 이미 뭐 올스타전 흥행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었던 이원석 선수 아쉽게도 복귀전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 선수가 필요했는데 득표 딱 한 계단 차이로 올스타에 뽑히지 못했던 허일영 선수가 대체 선수로 뽑혔고요. 이 허일영 선수도 지금 무릎 부상 중이긴 한데 그래도 참가만으로 왜냐하면 신인 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허일영 선수가 거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WKBL은 이미 주말 올스타전을 치렀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아산에서 이제 최초로 올스타전을 치렀었는데 핑크스타와 블루스타 팀이 만나서 핑크스타가 90대 8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팬투표 1위인 박지현 선수나 MVP가 선정된 박지수 선수, 득점상을 탄 진한 선수 등 이 모두가 또 몸을 아끼지 않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또 올스타전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댄스와 그런 것들인데 선수들 모두 다 전날 열심히 춤 연습을 한 덕분에 또 관중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재미있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네. 또 감독님들도 직접 코트에 서서 재미를 더해줬는데 특히나 후반전에 이 삼성생명 임금배 감독과 또 BNK 박정훈 감독은 경기 내내 앉아있다 투입됐는데도 곧바로 3점슛을 깨끗하게 넣어서 역시 대단하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주현일, 박재민 씨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NBA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있었던 주요 경기 결과 조현일 위원이 짚어주시죠. 네, 오늘 6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첫 경기에서는 인디애나가 보스턴을 133대 131로 꺾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워싱턴과 오클라호마 시티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원정에서 136대 128로 이겼습니다. 시카고 샬럿전은 연장까지 갔었는데요. 시카고가 119대 112로 이겼고 마이애미 휴스턴전은 마이애미가 홈에서 120대 113으로 이겼습니다. 유타와 미러키 이거 엄청난 이변이었는데 유타가 원정에서 야니스가 버틴 미러키를 132대 116으로 대파했습니다. 클리퍼스 피닉스 선즈전도 클리퍼스가 두 팀 모두 다 이틀 연전이었는데 138대 111로 크게 이겼습니다. 야, 인디애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상대를 이겼네요. 근데 조현일 위원께서 굳이 할 말이 있다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박재민 위원은 마지막에 제일런 브라운이 슈팅을 던졌거든요. 네. 이게 파울로 불렸는데 인디애나 쪽에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느린 화면 봐도 누가 봐도 머리를 쳤는데 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뒤면 NBA 쪽에서 발표하는 2분 리포트가 나올 텐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인디애나가 이제 또 3점 던질 때 파울이 불리면서 메서린 그렇죠. 자유투 넣어서 운 좋게 이겼죠. 운 좋게.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이제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 승부다. 현재까지는 오심이라는 게 중론이니까. 저희 고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근데 메서린 선수가 이제 26득점으로 활약을 했잖아요. 네. 아주 매서웠는데 볼만했습니다. 뭔가 운이 좀 맞는 느낌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인디애나의 승리, 그래도 승리. 네, 그러면 이기는 게 중요하죠. 네. 두 분께서는 또 어떤 경기에 주목하셨어요? 저는 클리퍼스 피닉스 재대결을 좀 주목했는데 지난주 맞대결에서도 클리퍼스가 이겼고 오늘은 이제 피닉스에서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케빈 듀란트 트리오가 모두 출전했는데도 이 수비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클리퍼스는 제임스 하든이 19득점, 폴 조지도 25득점. 또 어제 카와이 레너스가 이제 체력 관리 때문에 레이커스와 경기 막판에 빠져가지고 좀 약간 다쳤나 이렇게 걱정을 샀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뛰면서 팀 승리를 주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팀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판도도 살펴볼 겸 순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 박재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인디애나와 혈전을 벌였던 보스턴은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 동부 1위 보스턴이고요. 2위는 아테토쿤포가 이끌고 있는 미러키입니다. 3위는 조엘 엠비드가 이끌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있고요. 미러키와의 격차 한 경기입니다. 올랜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현재 4위에 올라가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문제입니다. 동부가 지금 5개 팀이 동률로 서로 물고 물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승자승 때문에 이제 순위는 달라져 있는데 올랜도, 마이애미, 인디애나, 뉴욕, 클리블랜드까지가 현재 21승 15패로 동률로 이루고 있습니다. 9위 시카고, 10위 브루클린, 11위 토론토, 12위 애틀랜타. 최근에 리빌딩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팀이죠. 13위는 샬럿이 있고 14위 워싱턴 그리고 15위 디트로이트는 여전히 연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야, 이건 4위부터 8위까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정말 시체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네. 그래도 인디애나가 4위가 될 겁니다. 여기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할리버튼이라는 최고의 선수가 오늘 다쳤는데 네. 이게 진짜
가랑이가 쫙 찢어지면서 다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벅지 부상이 걱정되는데. 허벅지에 뭐 햄스트링 지금 다 네. 다쳤는데 이 할리버튼이 좀 장기화된다면 부상이 좀 인디애나가 어렵겠지만 뭐 반대로 할리버튼이 빨리 돌아온다면 뭐 최근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박재민 위원 말씀대로 뭐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부 순위도 알아보죠. 손대범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미네소타와 오클라호마 시티가 변함없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덴버 너게츠가 26승 12패로 3위, LA 클리퍼스가 이제 23승 13패로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와 댈러스 매버릭스가 뭐 거의 승차 없이 지금 5, 6위를 나란히 서 있고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22승 15패, 휴스턴 로켓츠가 18승 17패로 8위, 그리고 피닉스 선즈가 19승 18패로 9위입니다. 레이커스부터가 이제 10위부터 5월 아래 승률인데 레이커스가 18승 19패고요. 유타 재즈와 골든 스테이트, 멤피스 순입니다. 멤피스가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지금 자모란트의 부상 때문에 다시 좀 가라앉게 생겼고요. 이 포틀랜드와 샌안토니오가 14위, 15위에 있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KBA 소식 전해드리면 지금 막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서울 SK가 12연승 성공했고요. 와. 그리고 부산 KCC가 91대 86으로 울산 현대모비스를 꺾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SK. 대단하네요. 12연승.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비신사적인 파울 이야기했었는데 또 NBA에는 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이 복귀를 했죠? 네, NBA 오노아쿠 드래먼드 그린이 복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징계 자체는 전부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을 쉬었기 때문에 이제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약 한 일주일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토론토 랩터스전에는 나서지를 못했고요. 일단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ESPN 보도도 그렇고 약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소식은 손대범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레이커스가 감독 경질설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라커룸 내에서 감독에 대한 감독의 그 선수 기용이라든지 네. 주전 라인업 기용 이런 부분에 대해 선수들 사이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가 좀 새어나오고 있고 또 선수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감독에게 또 불만을 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비넨 감독이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자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르브론 제임스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 이제 감독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곡해대가 그렇죠. 전달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 이후에 좀 하락 곡선을 타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잡음이 이어진다면은 실제로 경질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이 갈무리가 되고 봉합이 될 수가 있을지가 레이커스 현재 10인데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승세를 하던 멤피스도 큰 걱정인데요. 자모란트가 아예 시즌 아웃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총기 징계에서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예 시즌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모란트의 출전 경기는 9경기에 그치게 됐고요. 어깨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됨에 따라서 뭐 멤피스도 자연스럽게 이번 시즌은 좀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자렌 잭슨 주니어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지난 2년 연속 2번 시드였는데 결국에는 뭐 모란트 한 명 때문에 이 멤피스 올 시즌 농사가 완전히 소위 망했습니다. 그렇죠. 참 우여곡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좌충우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여곡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바람잘 날이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간의 선수들의 활약 간단하게 짚어본다면 어떤 선수 한 선수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뭐 일단 주간 MVP가 된 선수를 가장 주목해야겠죠. 네. 뉴욕 리스의 이 제일런 브런슨 작은 장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뉴욕 리스의 최근 4연승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27.3득점에 9.3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이긴 상대가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등 이 난적을 꺾는 데 큰 공신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